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고 나서 예전에 없었던 신조어들이 꽤 많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생겨났고요. 확진자라는 말도 생겼죠. 확진자는 코로나가 확진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머물러 있고 활동량이나 운동량이 줄어서 몸에 살이 확 쪄서 확진자가 된 분들이 많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신조어 중에 하나가 마기꾼이라는 신조어였어요. 마기꾼. 전 처음에 무슨 종교에서 쓰는 말인가? 종교에서 쓰는 무슨 비속어 같은 건가 그랬는데, 마스크하고 사기꾼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인데, 마스크 가지고 실제로 무슨 사기를 친 경제사범이나 범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뜻이 이것도 좀 황당해요. 마스크를 썼을 때는 그 사람이 좀 미녀 같고 미남 같아요. 근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에이 사기네, 마스크 쓰는 게 낫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마스크 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외모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마기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마기꾼 이 단어를 보면서, 그 뜻을 들으면서 이게 그냥 웃을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스크를 이제 사람들이 벗을 때가 됐는데 안 벗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당연히 코로나가 종식이 된 게 아니고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아직은 실외 마스크 의무만 해제가 됐고 실내에서는 계속 써야 되고, 또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건 있잖아요. 조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쓴 지 한 2년 반, 3년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게 편하고 마스크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즉, 가리는 게 편하고 가리고 사는 게 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 학교에서든 직장 생활 하면서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차 마시려고 벗거나 음식 먹으려면서 이렇게 벗어야 되잖아요. 그때 전 진짜 그런 분이 있나 싶었는데, 음식 먹는 걸 이렇게 빨대를, 이게 만약에 음료수잖아요. 그러면 빨대를 이 안에 넣어서 먹고, 음식을 먹더라도 그냥 혼자 먹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안 먹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리고 있는 게 편하고 남들이 내 얼굴을 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겉으로 쓰는 마스크도 그렇게 가리는 데 익숙해지면은 벗기 싫은 게 있지만, 사람이 마음에도 마스크를 써버리면, 마음도 가리는 게 익숙해져 버리면 그냥 가리는 게 편하고 자기의 진짜 본 모습을 보여주거나 본 모습을 직면하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강사가 된 계기가 그런 거였거든요. 제 마음속에,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마음속에나 자기 삶 속에, 지난 시간 속에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작게는 작은 몇 가지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의 삶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렇게 밝지 않은. 저는 이제 강사가 됐을 때, 강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가 그 순간이었는데, 제 선생님이자 처음 무대에서 강의라는 것을 딱 봤을 때 그 인상 깊은 모습이 뭐였냐면, 그 선생님의 잘난 모습이나 자랑스럽거나 자기가 이룬 성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팠던 기억,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굉장히 자유롭게 편안하게, 때로는 심지어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한 모습을 보고 강사가 되고 싶어 라는 그 느낌을 받았다기보단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것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이 삶을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자기답게 살고 멋있게 산다는 건 어떤 상처나
컴플렉스나 그런 것들로부터 도망치거나 도망다니기만 하고 뒤로 숨는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 자유로워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내 컴플렉스에 대해서 나 그런 컴플렉스 좀 있었어. 지금도 좀 있거든. 나 사실 학교에 대한 컴플렉스 좀 있잖아. 나 외모에 나 저기 허벅지에 대한 컴플렉스 좀 있잖아. 나 눈 처진 거에 대한 컴플렉스 좀 있잖아. 나 사실 우리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사람 눈치 좀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과 상처에 대해서 제3자가 돼서 3인칭의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자유로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배우들도요. 사람들이 이제 연기하는 배우들이니까 뭐 가장 먼저 하는 훈련, 가장 많이 하는 수업이 눈물 연기, 감정 표현하기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도 연기 전공했잖아요. 배우가 못 돼서 그렇지. 근데 학교 가가지고 연극 수업이나 이제 무대에 서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교수님이 가장 먼저 시키셨던 게 뭐냐면 타이즈를 입으라는 말씀이셨어요. 타이즈. 처음에 연기 배우러 오고 뭐 무대 수업하는데 뭐 그런 걸 시켜? 남자건 여자건 다 타이즈를 입어라. 물론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덧치마를 입고 남자들이 이제 덧바지 같은 거 짧은 바지를 입긴 해요. 입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나중에 그 타이즈를 입으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 배우 되고 싶다며 좋은 배우 되고 싶다며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무대 위에서 자기의 감정을 잘 전달하는 배우 되고 싶다며 근데 타이즈를 니들이 입어야 너희들 스스로도 거울을 보든 서로 간에 너 여기가 자세가 좀 틀어진 것 같아 여기를 좀 교정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서로도 얘기해 줄 수 있고 스스로도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나도 너희들한테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무대에서의 너의 움직임과 선, 삐뚤어진 것들에 대해서 근데 무대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친구들이 배우가 되겠다는 애들이 펑퍼짐한 추리링이 있고 뭐라도 하나 가려보려고 잠바떼기 같은 거 다 걸치고 있고 그렇게 무대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직면하지 않고 서로도 얘기 못 해주고 코칭해야 되는 교수인 나도 잘 모르겠어. 타이즈를 좀 입어. 몸에도 마음에도. 그래야지 니들이 좋은 배우가 되고 좋은 무대를 만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수박 겉핥기니까 내 수업 안 들어와도 돼. 근데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다면, 좀 나답게 살고 싶다면, 이게 중요해요. 좀 나답게 살고 싶다면. 결국 마스크도 그렇고 그 타이즈를 입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덧입는 것도 그렇고 내 마음과 내 소신이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 컴플렉스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나 그 상처 있다고 나 하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리기 시작하면 가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리는 것과 관련된 자기만의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 자기 사는 거 바빠서 자기 삶 바빠서 나한테 그렇게까지 소설 안 써요.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안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컴플렉스가 있고 상처가 있던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서 자기만의 무대 에너지나 자기만의 캐릭터, 자기만의 매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많은 강사님들이나 종교인 분들이나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이 다 삶에 좋은 일들만 있었던 분은 아니라는 거를 아마 영상을 보시거나 자기 개발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마치 메탄가스처럼, 메탄가스가 사실 동물의 분뇨라든지 썩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은 거, 피하고 싶은 거, 냄새 나는 거. 한마디로 똥가스 같은 것도 다 메탄가스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똥가스를 그냥 그걸로만 남겨두는 사람이 있고 냄새나고 짜증나고 직면하기 싫고 버리고 싶고 다 잊어버리고 싶고 갈기갈기 버리고 싶고 다 없애버리고 싶고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사건
이전부터 뭔가 다시 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쉽지 않지만 그 삶의 똥가스를 활용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메탄가스로, 무대의 에너지로, 경제의 에너지로, 정말 쉽지 않지만 그렇게 만든 분들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거나 서점에 가면 수많은 저자들이 자기 인생의 똥가스를 메탄가스로 만들고 경제의 에너지로 만들고 무대 에너지로 만들고 소통 에너지로 만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하고 소통하기보단 흠과 틈이 있는 사람과 얘기할 때 오히려 공감이 되고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공감되고 감동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집착하는 걸 눈치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참고로 하는 건 배려이자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맞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적당히 물어보고, 결과가 좀 아쉬울지언정 자기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자기 에너지를 써서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기계발 강의나 강의, 책, 조언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보고 적당히 참고로 하고 이제는 내가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조수석에 타고 뒷자리에 타거나 아니면 차 밖에서 구경만 할 겁니까? 계속 남한테 가도 돼요? 타도 돼요? 물어보지 말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어설프더라도 자기가 자기 핸들을 잡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조심스럽더라도 자기가 자기 길을 가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할까? 이걸 넘어서서 그래야지 자기만의 자기화된 해석이 나오고 그게 본인만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영양분도요, 아무리 좋은 강의도 내 몸하고 맞고 내 삶이랑 맞아야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홍삼, 인삼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이라고 다 이렇게 몸에 좋은 거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비타민 E가 너무 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 C가 너무 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내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알고 주변을 알고 영향을 알고 그래서 시도해보고 좋으면은 계속 유지하고 이게 나랑 맞네, 이게 나란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겠구나,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겠구나 이럴 수 있는 거고, 혹시 실패했거나 누가 조언을 해줬거나 어떻게 얘기해줬는데 그게 나랑 맞지 않아, 그러면 그거 역시도 성과가 아닐까요? 내가 중심이 된다면? 이렇게 해봤더니 이건 나랑 맞는 방식이 아니네. 근데 거기서 남한테 의지하거나 남한테만 또 화살을 돌리면 그 사람이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말 듣고 그대로 했더니 좋은 말 아니었네 하고 또 자기 중심이 아닌 남한테 또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딨냐고요? 언제 생기냐고, 나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란 것이 자기다워야 하고 본인이 믿는 확신이 있는 가운데 때로는 남 눈치 보지 않고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건강한 대범함,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중심에 깔려 있을 때 과하게 표현하지 않고 많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저 사람 표현은 참 뭔가 안정감 있고 확신이 있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좋은 표현은 안정감과 확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스크를 벗는 것도, 그리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때가 되면 불필요하게 오래 쓰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벗거나 걷어내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를 좀 넘어서서 시간이 좀 걸리거나 사람마다 상황이나 사건에 따라서 상처에 따라서 그 농도나 깊이가 다를 수 있지만 한 번밖에 없는 삶에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안에 나다움으로, 나의 목소리로,
나의 소신으로, 다만 조금은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좋은 표현이고 좋은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